안녕하세요. 6월 27일에 그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됐잖아요. 와, 정말 시장이 좀 들썩였죠. 갑자기 발표되기도 했고, 내용도 뭐랄까 좀 복잡해서, 아니, 그래서 나한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오늘 저희가 이 심층 분석에서 자료들 좀 보면서요, 이 정책, 핵심 내용이 뭔지,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, 이게 뭐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,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가계부채 총량 저치를 관리하겠다, 이런 정부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읽힙니다. 그래서 파급 효과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. 그렇죠.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주택담보대출, 주담대 총액을 딱 6억 원으로 묶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뭐 소득이나 집값 이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6억이라니. 예전에 LTV나 DTI 이런 규제랑 완전히 다른 방식인데요.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맞습니다. 대출 금액 자체에 상한선을 딱 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가주택 살 때 필요한 돈, 자금 조달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담대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줄어드는 것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. 아, 그것도 있죠. 네, 기존에는 뭐 40년, 심지어 50년 만기 이런 걸로 월 상환 부담을 좀 낮추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계획이 좀 틀어지게 된 거죠. 월 상환액이 늘면 자연스럽게 DSR,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, 내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 비율이잖아요. 이 규제에 더 빠듯하게 걸리게 되니까 실제로 빌릴 수 있는 총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커집니다. 아, 그렇군요. 다주택자나 아니면 이제 집을 좀 옮겨볼까 갈아타기 준비하시던 분들한테는 정말 그야말로 직격탄이겠네요. 제가 본 자료에서도 보니까 2주택 이상 가지신 분은 LTV가 0%, 그러니까 추가 주담대가 아예 안 나온다고 하고요. 1주택자 갈아타기도 되긴 되는데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. 이런 조건이 붙어서 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이 클 거다. 이런 걱정들이 많더라고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특히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이 이게 생각보다 짧거든요. 그래서 집을 사려는 사람, 매수자를 좀 급하게 찾아야 하는 부담이 꽤 큽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항. 이것도 파장이 상당합니다. 아, 그 갭 투자 막는다는 거죠? 네, 그렇죠. 소위 갭 투자. 그러니까 전세 끼고 내 돈 조금 들여서 집 사는 거요. 그걸 막겠다는 의도인데 당장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르려던 분들, 이런 분들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. 와, 그뿐만이 아니죠.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대출 한도도 줄었고 심지어 신용 대출까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다고 하니 이건 뭐 정말 돈 나올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겠다. 이런 강력한 신호로 읽히는데요. 네, 정부의 목표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. 과도한 레버리지,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걸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하겠다 이거죠. 아무래도 투기적인 수요는 좀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됩니다. 정책 발표되고 나서 시장 반응이 진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특히 뭐 강남 3구나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들 있잖아요. 이런 고가 지역은 벌써부터 거래 절벽이다.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.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참 궁금한데요. 네, 해당 지역들은 사실 최근 거래 중에서 상당수가 6억 원 넘는 대출을 포함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분석에 따라서는 거래량의 한 30%에서 50%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. 30에서 50이요? 와. 근데 문제는 이게 고가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려는 길이 막히니까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도 팔려던 집을 다시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위쪽 시장은 매수세가 약해지고 아래쪽 시장은 매물이 줄어드는 이런 이중합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실제로 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불안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. 또 전세 대출 규제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장 전셋값 떨어지는 것도 심상치 않다는 소식도 들리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쩌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. 만약에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뭐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반대로 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좀 조절한다든지 하는 공급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당분간은 시장이 좀 냉각되고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
자,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? 특히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. 지금은 분명 시장이 어떤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섣부르게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러기보다는 일단 한 템포 쉬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고 내 자금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조급함이나 어떤 공포심,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우선이고요. 만약에 무주택자이신데 6억 원 이하 대출로 집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사실 직접적인 대출 제한 영향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매물을 더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시간이 생겼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.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1주택자로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던 분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? 네, 그렇죠. 6억 원 넘는 대출이 필요하셨다면 일단 높아진 자기 자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하고요. 아니면 눈높이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할지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. 당장 움직이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저축을 좀 더 늘리고 자금 계획을 더 탄탄하게 세우는 기간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시장 상황이랑 내 자금 여력을 계속 주시하다가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과감하게 실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이번 대출 규제는 정말 빚내서 집 사는 시대의 어떤 종언을 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시장은 분명히 변화의 파도 위에 있고요. 너무 당황하기보다는 이 변화를 차분히 분석하고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. 이번 정책은 수요를 굉장히 강하게 억누르는 방식이잖아요. 그런데 주택 공급이라는 게 단기간에 확 늘어나긴 어렵습니다. 만약에 이 수요 억제 국면이 좀 길어지는데 공급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다면 나중에 다시 수요가 살아났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